자음은 그게 바로 철자법이고 스펠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그럼 모음 제2법칙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모음 제1 법칙의 형태, 즉 음절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이라는 건 뭐예요? 모음밖에 없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음이 오고 모음이 와서 끝나는 형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음, 자음하고서 이가 또 뒤에 붙어 있어. 자,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고 이가 있으면 뒤에 이도 모음이죠. 근데 영어에서 낱말의 맨 끝에 이는 발음한다 안 한다? 어디서 다 안 한다고 돼 있죠. 근데 왜 있나 이게? 바로 그 앞에 있는 자신을 품기에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결정나요? 음절 나누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이게 이가 있음으로 해서 SAM 하면은 뭐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죠. 그럼 이게 제2법칙이야. 근데 뒤에 이가 붙었어. 이가 있으면 왜 M이 선택해 주고 있잖아. 뒤에 엄마하고 안기니까 앞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SA로 끝나는 음절과 ME로 끝나는 음절로 둘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오늘 앞에 A자는 어떻게 발음해요? 자기 이름대로잖아요. 왜?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say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끝에 있는 이가 발음이 안 돼도 뭔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영미 학자들이 이게 무언가 나도 필요해 갖다 붙이긴 했는데 왜 붙인지를 지금 그네들이 못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못 깨우치고 그냥 습관상 뭐 이게 다 그네들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헷갈리는 얘기 할 거 없고, 요런 기준으로 보면 자식이 엄마 둘이서 또 어디 갈 거냐? 뒤에 엄마 품이 안길래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음절 나뉘기를 하면 바로 1, 2법칙이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보면 뒤에 고등학교 보면 모음 있고 자음 있고 L, E가 있어. 요런 형태의 낱말이 굉장히 많아요. 자, 먼저 사과. 그러니까 스펠링이 A-P-P-L-E. 제가 L-E라고 안 합니다. A-P-P-L-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자가 지금 두 개가 가운데 뜯겼죠. A라는 것하고 뒤에 L하고 E 요거 낀 거. 어쨌든 두 개가 엄마 등에 판에 둘이 매달린다고 상상해봐요. 그 아이들은 얼마나 불편할 거며 업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없지 둘을 동시에 못 얻는. 그러니까 나누게 했을 때 AP라는 음절하고 PLE라는 음절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얘가 얘 이름 L 그랬죠? L 하는 게 바로 이 하나가 두 마디 지금 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 음절 자체가. 그러니까 이 L의 명칭 속에 이미 그 모음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게 이게. 그래서 지금 A, P, P, L에서 P 하나를 빼버리자고요. 무슨 상황이 뺄까요? A, P, L, E가 되면 자, 이 L이라는 놈은 더구나 뒤에 또 E자까지 있어. 이거 어떻게 돼요? 뒤에 자음을 뒤에서 안아주려고 하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P, L, E가 되면 이거 어떻게 P와 A 사이에 음절이 나누어지니까 A는 어떻게 해요?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이고 어떻게 발음하죠? A라고 발음한다. 그리고 우선 뒤에 오는 P는 뒤에는 L하고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 그래서 April 한다면 그 April 이렇습니다. P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더 있으면 애플이 됐는데 없어짐으로써 April이 된단 말이야. April. 단풍나무 그 메이플, 단풍나무 메이플 하거든. 근데 그 바로 메이플이 M-A-P-L-E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메이플. 오케이, 그럼 원래 메이에서 이렇게 M-A. 제일 먼저 원래 A 발음 나는 게 뭐가 있죠? A. 오케이, 그래서 메이 하면 메이플. P-L 썼는데 L자로 그냥 이렇게 툭 끝나는 법이 없어. 꼭 E가 붙더라. P-E-L로 되든 또는 P-L-E가 되든 영어의 형사 L이 맨 뒤쪽에가 있으면요 혼자 끝나려면 앞에 뭔가 모음이 있어야 돼. 혼자 끝나려면. 그런데 지가 그게 하기 싫으면 모음 역할을 하면서 뒤에다 E를 달아요. 그 L은 그래서 얘는 모음의 성격이 강한 놈이라구나 하는 거 요거 좀 염두에 두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리 섬 얘기할 때 그때 리을 발음을 바로 요 L로 표현합니다. 발리 할 때. 왜? 그 안에 발 할 때 리을 하나 있죠. 첫 소리에 발. 그 다음에 뒤에 리 할 때 또 리을이 있죠. 그 리을 L 하나가 리을 두 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L자대로 발음 값을 리쌍 리을로 기억하라는 게 리을 항상 L은 리을 두 개로 쓰인다. 앞에 놈은 받침으로 쓰이고 뒤에 놈은 첫 소리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쓰이고 있고 우리말에도 빨리 빨라 할 때는 분명히 빨리 안 하잖아요. 평소에 빨리 안 하잖아요. 빨리 할 때 이미 이건 영어의 에얼 발음이에요. 빨라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에얼 발음이고 우리말에 영어의 에얼 발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실은 있었다는 얘기 이미 이걸 구분 안 하고 우리가 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라와 라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소리도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이게 표기법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 세종도장님께서 어찌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런데 쌍리을이 실제는요 일정 시대 일본인들이 여기 지배하던 시대만 해도 한자 우리 자전에 그게 표기를 써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소리내는 방법을 표기할 때 이 쌍리을을 써서 우리말에 이 자전에 쓰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마저도 이제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어의 에어에 해당하는 쌍리을 발음이 우리가 써왔었고 지금도 쓰고는 있는데 단지 딱히 그걸 구분해서 표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법칙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형체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형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은. 그 다음에 자, 제2법칙은 그래. 모음이 자기 이름대로 해서 조 설명 다 끝난 거죠, 이게? 모음이 자기 이름대로 발음이 된다. 어느 때? 모음 제1법칙일 때. 모음 제1법칙이 적용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그렇다. 그럼 모음 제1법칙 하면서 그거 아무 때나 적용하던가? 아닌데 어떻게 적용해요?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자기 이름대로 발음한다. 자, 모음 제2법칙. 그럼 이 모음 제2법칙은 1법칙하고 다르겠죠? 그럼 이 모음 제2법칙에서 A가 어떻게 발음되고 E가 어떻게 발음되고 I가 어떻게 발음되고 요것만 내가 숙지하면 1법칙은 이미 자기 이름대로 머리에 기억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2법칙만 여러분 머릿속에다 새로 집어넣으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실례를 보자고요. 자, 모음 제2법칙이 적용되려면 조건이 뭐라 그랬죠?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야 된다 그랬죠. 지금 자음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뿐이라고요. 모음과 자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있고 모음 있고 또 자음에서 이렇게 끝나거나 모음 제2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음절의 형태는 두 가지뿐. 근데 1법칙은 뭐 어쩌어요? 꽤 여러 가지였죠. 이렇게 복잡하게 L자로 들어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모음 제2법칙 무조건 음절이 자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2법칙.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다면 몇 법칙이에요? 1법칙. 그거만 머릿속에 드는다. 모음으로 끝났냐? 자음으로 끝났냐? 그러면 그것이 1법칙과 2법칙이다. 그러면 이제 2법칙에서 실제 발음법을 보자고요. 이게 A자가 아까 1법칙일 때는 어떻게 했죠? 저게? A였죠. 자기 이름대로. 근데 2법칙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법칙일 때는 바로 저렇게 적용해라. 저 선풍기 날개처럼 생긴 놈. 저게 자 우리말의 애는 입 벌림 애기 할 때 입 벌림 보십시오. 애기입니다. 이 애기 요것을 영미인들한테 그 애기를 해보라 그래요. 한국어 애기를 애기합니다. 자 뭔 차이가 있어요? 애기가 애기를 했죠. 입을 더 크게 벌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어의 애보다 더 크게 벌리더라. 그래서 깡통 캔 하면 이게 한국어 수준이에요. 캔 하면 캔 해야 된다. 캔 고양이
캠코더일까요? 캠코더일까요? 캠코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 A자가 제1법칙일 때는 자기 이름대로 A라고 발음되지만 그 1법칙 적용이 안 되는 2법칙의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요?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입 크게 벌린 에로 발음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모음 제2법칙이 적용용 때 A자는 어떻게 발음해요? 입 크게 벌린 에로 발음합니다. 이것을 입으로 소리로 익히십시오. 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모음 제2법칙일 때 A자를 어떻게 발음해요? 에로, 입 크게 벌린 에로 발음한다고 설명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입 크게 벌린 어떻게 해요? 에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자, 제1법칙일 때 어떻게 발음해요? 이로 발음하는데 제2법칙일 때는 저렇게 발음하라 이거예요. 저게 뭐예요? 우리말 애보다는 조금 더 입을 더 크게 벌립니다. 우리말 애기 할 때 그 수준까지 가요, 거의. 그래서 애 갑니다. 모음 제2법칙일 때 이는 애로 발음합니다. 애. 자, 1법칙일 때 했어요? 자, A자는 어땠어요? 애. 그거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얘보다 얘는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발음하고 얘는 얘보다 덜 벌리고서 발음하는 차이입니다. 애와 애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요거 뭐 슬래시 삐끈 거 있죠? 나누기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눠요? 둘로 나눠라. 이 발음을 반쪽 내서 짧게 발음을. 자, 이 하면은 엄청 긴 거예요. 저거에 비하면. 영어에서 모음 제2법칙일 때 I자를 어떻게 발음해? 이로 발음합니다. 자, 잠깐 3번 해볼 때 들어보십시오. 영어에서 모음 제2법칙일 때 I자의 발음은요, 이로 발음합니다. 자, 모음 제2법칙에서 I자는 이로 발음합니다. 모음 제2법칙일 때 I자는 이로 발음합니다. 자, 이것을 이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이미 한국어예요. 한국어로 길어질 때 이거 잘못 발음한다. 그러니까 미 수준이 아까 1법칙에 해당하는 이가 바로 그 미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짧게 그거보다 훨씬 짧게 아주 그냥 이 흉내 내다가 많은 듯 이런 정도면 이런 식이다 이거야. 이 발음이 명확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 이 법칙 발음을 잘못했다고 보시면 돼. 이로 명확하게 했다 그러면 거의 1법칙 수준으로 발음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법칙 수준으로요. 자, 그 다음에 오자는 자, 아는 하는데 자, 한국어식으로 아 발음할까요? 뭐라 그랬어요? 없다. 한국어식으로 아 발음하는 경우 없다고 그랬죠? 제1법칙일 때 아이 할 때만 한국어 수준의 아 발음이에요. 2법칙일 때는 다 크거나 아니면 작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자는 모음 제2법칙이 되면 예를 들어서 HOT 자, 자음으로 끝났죠? 그러면 2법칙 적용돼야죠. 그때 그 오 발음을 입 크게 벌린 아로 발음하게 돼서 HOT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국인들이 발음하는 발음이에요. 입을 It's very hot. It's very hot. 이것을 한국어식으로 하면 It's very hot. 이건 한국어다 이미. 상대방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돼요. 똑같은 말을 나는 분명히 그 덥다는 의미로 핫을 해야 되는 거야. 핫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좀 뭐지? 그 사람들 어디까지 들리냐 그게 HUT 헛처럼 들리게 돼 있어요. 핫 해야 되는 것을 핫 하니까 마치 그네들은 다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니까 모음 발음을 제대로 해주면 그것도 1, 2법칙에 의해서 제대로 발음해주면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단 한마디 말로도 의사소통은 가능해요. 하! 자, 이러면 이 한마디로 다 끝나요. 이미 상황이 있고 하! 하면
아, 이러는구나. 얼른 통한다. 하 하면 이게 상황이 맞지 않는 소리죠. 이러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입 크게 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저 지금 어떻게 상황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오자 발음의 제2법칙에서 입 크게 벌린 아로 발음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미국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똑같은 HOT 그 발음을 입 크게 벌린 O로 발음하면 그게 영국식이에요. 그래서 우에다 우에다 더운 날씨는 우에다 그러는 자 이러면 우에다를 우에다 하면 이미 거기서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로 갈려져요. 발음 하나에다 하는 거예요. 모음 제2법칙일 때 영미인들은 또는 오로 발음하는데 아로 발음하는 사람은 미국계 영어를 쓰는 사람이로구나. 그 핫을 헛이라고 발음하면 이건 영국계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는 자 1법칙일 때는 어떻게 발음해요? 유죠. 자기 이름들. 그리고 제 이름은 유가 아니라 유입니다. A, B, C, D, F, G, H, J, K, L, M, N, O, T, Q, R, S, U, B, UB가 아니라 U하고 길입니다. 자, U도 길게 발음해서 1법칙 때는 U 그래서 뮤직 해야지 뮤직 해야지 뮤직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뮤직 확실하게 길게 발음해야 돼요. 뮤직 보세요. M-U-S-I-C 이렇게 해주면 U와 I 사이에 S가 있죠. 그러니까 S가 뒤로 가서 1법칙이 되면서 뮤가 된 거예요. 뮤. 자 그러면 자 저때 2법칙 때 끝나잖아. U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뭐라고 그랬죠? 자 2법칙일 때 공통점이 뭐예요? 입을 크게 벌리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2법칙은 아주 크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자 1법칙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대로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법칙하고 짧거나 크게 벌리게 하는 그게 모음에서 두 가지 법칙.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U자는 뭐예요? 입 크게 벌린 로 발음합니다. 자 어머니를 연상하십시오. 우리 한국의 어머니를 영미인들한테 따라해보라고 하면 한결같이 어머니 한다 이 말이야. 어머니. 왜 우리는 어머니라고 하고 입을 적게 벌리는데 쟤네들은 왜 어머니라고 하지? 바로 저 언어 습관 때문입니다. 어머니 한다. 어머니. 자, 모음 제1법칙하고 제2법칙만 확실하게 머리에 담아두시면 새로운 말을 익혀서 그것도 글자가 개입됐을 때 제가 글자는 알파벳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ABC를 모르고 영어를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훨씬 빨리 배울 수 있고요. 말만 배우면요 정말 쉬워요. 석 달만 노력하면 어디 가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는 영어 습득이 가능합니다. 문자 개입만 안 시키면. 근데 이런 문자만 개입되면 안 돼. 문자만 개입되면 안 돼. 근데 서반어어는 오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반어어를 문자로 통해서 그건 드라마 돼. 왜? 예외가 없어서 그래요. 예외가 발음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모음의 발음법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이기려는 서반어어 쪽은요. 자, 그러면 이 Y자는 여기 이꼴 표시되어 있죠. Y는 항상 모음 1법칙이나 2법칙이나 얘기할 때는 I와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1법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모음으로 끝났을 때 Y는 I로 발음하고 또 I도 자기 이름대로 I로 발음해. 자, 지금 3법칙으로 가기 전에 다시 지금 1, 2법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모음 제1법칙이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뭐죠? 조건. 문절이
그렇죠. 요걸 바로 내가 누구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려면 내가 뭐가 이 정리가 돼야 돼. 구체적으로 그냥 A라고 말하면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조건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그걸 그대로 써내. 다시요. 모음 제1법칙이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거예요. 아,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 그럼 무슨 소리지? 아, A로 끝나거나 I로 끝나거나 E로 끝나거나 O로 끝나거나 U로 끝나거나 Y로 끝나는 음절이 그런 형태가 되면 그게 1법칙. 자, 2법칙은 차이가 뭐죠? 음절 너무 씁니다. 그럼 자, 모음 제1법칙에서 그 모음들이 각각 발음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죠? 자기 이름대로. 자, 그러면 이제 모음 제1법칙 있으면 뭘 알게 되네. 조건을 알아. 조건에 맞으면 자기 이름대로 발음. 제2법칙에서는 어떻죠? 1법칙하고는 달리 음절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1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으면 2법칙이다. 자, 2법칙에서 공통점이 뭐가 있죠? 큰 대변에서 크게 하거나, 크게 한다면 뭐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발음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주 짧게 하거나, 그 둘째 하나의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자, A자가 모음 제2법칙이 됐다는 뜻은 뭐예요? 음절이 뭐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을 때 어떻게 발음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만 내면 그걸 정리가 안 됩니다. 항상 어떻게 발음해요? 입 크게 벌린 에로 발음합니다. 입 크게 벌린 에로 발음합니다. 자, 모음 제2법칙일 때 알파벳 E 있잖아. 어떻게 발음해요? 입 크게 벌린 에로 발음합니다. 입 크게 벌린 에로 발음합니다. 에. 자, I자는 모음 제2법칙이 되면 어떻게 발음해요? 짧은 이로 발음합니다. 짧은 이로 발음합니다. 이미 그럼 너무 길다 이 말이에요. 짧은 이로 발음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이로 발음합니다. 거의 이 소리가 나지 상당히 못 알아들 정도로 짧게 발음할 때 가장 영민들이 하는 소리에 가까운 거예요. 상대방도 못 알아들 정도로 이를 짧게 발음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자의 경우는 모음 제2법칙이 되면 어떻게 발음해야죠? 입 크게 벌린 또는 입 크게 벌린 로 발음하죠. 그런데 입 크게 벌려 그게 아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개는 미국인이거나 아니면 미국식 영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모음 제2법칙일 때 그 오자를 입 크게 벌린 어로 발음한다면 영국식 영어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10중 8구 영국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자는 발음 법칙을 적용할 때 어떤 법칙을 적용하죠? I와 똑같은 법칙을 적용한다. 근데 U자는 모음 제2법칙이 되면 어떻게 소리내야죠? 입 크게 벌린 너 발음해야 됩니다. 우리말 어는 어떻습니까? 입이 뭐 벌리는 정도가 별로 안 벌리죠. 이 정도라고. 근데 영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래서 컷 하면 영어일까요? 한국어일까요? 한국어예요. 한국어 발음이에요. 이것을 영어식으로 하려면 자, 바로 우리 오늘날 현장에서도 촬영 현장에서 하다 멈춰 하는 말 대신에 촬영할 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컷이 왜 컷이었냐 그러면 우리말에서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게 아였기 때문에 잘못 들은 거예요. 이게 표기 그래서 컷으로 들었는데 실은 그네들은 컷 했던 겁니다. 컷. 입을 크게 벌려서 그 발음해야 됩니다. 이게 모음 법칙 두 개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음 제1법칙 적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때 그 모음은 어떻게 발음해요? 오케이. 그렇다면 A는 어떻게 발음해요? A는 A로, E는 E로, O는 O로, I는 I로, U는 U로. 자기 이름대로 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제2법칙이 되면 제1법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혀 다른 꼴이 되는데 뭔가 좀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뭐죠? 입 크게 벌려서 발음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발음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 그래서 모음 제2법칙일 때 A자를 어떻게 발음해요? 크게 벌린 입 크게 벌린 로 발음하죠. 자, I자는 어떻게 발음해요? I자라면 짧게 벌린 짧은 입으로 발음해야죠. 짧은 입 발음해야죠. 그 다음에 E자라면 모음 제2법칙이 되면 어떻게 발음해야죠? 입 크게 벌린 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U자는 입 크게 벌린 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Y자는 그치, I와 같은 법칙을 적용하고 좀 짧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자는 모음 제2법칙이 되면 어떻게 발음해요? 크게 벌린 아나 입 크게 벌린 오. 자, 이제 모음 제1, 2법칙에 대해서 아직도 머릿속에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자, 자신 없으면 내가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철자법에 못 들어가 봐도 돼요. 이거로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내가 이 단어 공부할 때 스펠링 애울 일이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죽하면 법칙이라는 말을 썼냐고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음 제3법칙이란 뭐냐? 이게 이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이제 설명드립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말을 할 때 한국말을 합니까? 한국말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한국말과 한국말은 다르요. 한국말은 뭐예요? 배에서부터 소리 내는 어법이에요. 영어는 바로 한국어를 이런 식으로 발음한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모든 짐승들은 소리 낼 때, 짐승들, 동물 얘기입니다. 짐승들은 소리를 낼 때 여기 이름으로만 소리를 낼까요? 여기서부터 소리 낼까요? 모든 짐승들은 호랑이든 사자든 개든 소리 내는 방식이, 강아지가 겁질려고 소리를 떠들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바로 배에서부터 소리 낸다. 그러자, 그러면 개 입장에서 그것을 1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개 입장에서도 못해요.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했냐고. 자, 크게 했다 내려가고 크게, 그걸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강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소리를 배로서부터 끌어올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즉 아직도 진화가 덜 된 민족이라, 지금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옛날 동물의 습이 지금 언어 생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법이. 그러니까 꼭 강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모음 제3법칙에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하고 약하게 하는 행위가 언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게 3법칙이에요. 우리가 한마디 속에 예를 들어서 여름이란 summer라는 이 말 속에 보면 이게 summer, 우리말처럼 summer 하면 이건 영어가 아니라 한국의 summer 액센트가 없으면, 근데 이것을 summer 강하게 뒤뚝 떨어뜨리는 행위가 포함될 때 이게 3법칙이에요. 그러면 3법칙이란 바로 강세를 넣거나 안 넣거나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적용은 똑같이 모음 1법칙은 2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두 음절이면 또는 세 음절이면, 예를 들어서 vacation이라고 했다. V one, K one syllable, and tion another syllable. three syllable. 자, 세 음절이에요. 이럴 때, 자, 이런 경우에 소리가 세 마디가 있어요. 더군다나 맨 뒤에 있는 놈은 이어에서
우리말 기준으로 하면 이중 모음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소리를 높낮이를 조정하려면 그래서 vacation 하는 게 편할지 vacation 하는 게 편할지, 자 저절로 이 어법 속에 처음부터 vacation 이건 한국어 수준이에요. 자 이거 제대로 강약을 주어주려면 돼. 그럼 내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vacation 가운데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왜? 뒤에 더군다나 우리말 기준으로 모음 2개 발음이 되겠어. 이어 시연, 시연할 때 시연이지 션이 아니라고요. 시연이 시연. 이어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과 앞에 있는 거에 왜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제일 강하게 하면 앞뒤 놈은 좀 적당히 고르고 숨 고르게 하고 제일 세게 하려면 vacation. 그러니까 vacation을요 빨리 하면 어떻게 들려요? vacation으로 들립니다. 이네들이 흔히 발음하는 거예요. 앞에 v는 거의 없어졌어. vacation, vacation, vacation 이런 타입 안에 vocation도 마찬가지예요. vacation 하지. 근데 이 v나 vo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작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음 제3법칙이에요. 자, 모음 3법칙이든 그건 뭐냐 그러면 모음 1, 2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1, vacation 그 스펠링 볼까요? V, A 해서 음절 하나 만들었습니다. K에서 C, A라고 음절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T라는 자하고 그 다음에 ION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난 것 2개와 뒤에는 자음으로 끝난 거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맨 뒤에는 뭐예요? 모음이 2개가 있으니까 IO가 있으니까 법칙 적용돼야 안 돼요? 1, 2법칙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 음절 속에 A, E, I, O, U, Y 이게 하나가 있을 때 그게 1, 2법칙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IO가 들어가 있어 이거는 안 되죠. IU가 들어가 있어도 아니죠. UO가 들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1, 2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법칙의 적용은 음절 속에 그 모음 문자가 하나씩만 들어있을 때 1법칙이든 2법칙이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방학이란 vacation을 똑같은 이거를 영민들한테 좀 천천히 해줘봐 그러면 제가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vacation. 오케이, no, please, no more spread. 그냥 평상 속도는 vacation 이렇게 평상 속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얼른 바뀌어요. 뭐냐면 vacation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바로 강세 법칙. 강세가 들어가면 한 놈이 강한데 세 명이 똑같은 게 vacation 하면 어느 놈이 강해요? 알 수가 없죠. 강하게 하려 뭔가가 도드라지게 강하려면 뭐해야 돼? vacation 해야 K가 강하죠. 이게 확실하다 이 말은. 만약에 맨 뒤를 강하게 되면 vacation 해야 되네. 바로 이 강세. 그럼 강세는 바로 무엇인가 강하게 하려면 그 앞이나 뒤에 있는 놈은 상대적으로 아주 약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약세 법칙에서 아까 they조차도 심지어는 뭔지 빈지 모르게 발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발음 분명히 they로 발음합니다. 그 약세에 있는 음절도 왜? 1, 2법칙은 적용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1, 2법칙을 적용했을 때 내가 스펠링이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 2법칙을 적용해야 그게 스펠링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적용 안 하면 이게 스펠링이 뭐지? vacation에다가 치자고요. 그럼 내가 vacation으로 발음한 것다가 vacation으로 발음했다면 이미 V는 1, 2법칙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1법칙에서 V, K 1법칙, 션. 다른 별게 없어. 그러므로서 vacation하면 저는 VACA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음 제3법칙이란 강세법칙. 영어에는 별나게 강하고 약한 놈이 있어. 그러니까 2마디 또는 3마디 소리가 연속될 때는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강한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더라. 그런데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음절에 있는 발음도 그 모음 발음법 어디에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1법칙, 2법칙을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스펠링 외울 부담이 없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한참 길게 설명한 건데, 자, 여기 보면 강세가 있는 음절의 앞이나 뒤에 있는 음절석의 모음은 모두 약화 모음, 의와 영리들 소화현상입니다. 소화현상. 약세 음절에 있는 모음 발음법을 소화라고 하는데, 그 발음이 우리 한국인 기준으로 할 때 의와 어가 뒤섞여 있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 속에 보면 대개 이 자가 90도 돌아서 있는 이것이 90도 180도 회전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자가 얘가 지금 흔히 가리키길 어라고 발음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까 입크게 벌린 이것도 입크게 벌린 어도 그냥 어로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요렇게 생긴 놈은 지금 이 식으로 발음하래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확실하게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는 뜻이거든. 어로.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거 teacher, teacher. 그러니까 제가 한국식으로 발음은 teacher입니다. teacher. 한국식으로. 거기다 가깝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영어를 섞으면 teacher, teacher 이런 식이 돼. 근데 이것을 저 의와 어 수준으로 가려면 teacher, teacher. 자, 뭔가 순지 천지 모르 소리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summer도 마찬가지예요. summer가 아니라 summer. 의와 뒤섞여 있는 소리다. 그 다음에 book.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book 있죠. book, 책. 그네들 book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book. 꼭 이식을 만다, 이식으로요. book. book도 아니고 book도 아닌 book. red book. red book. green book. 그지? green book. Nobody say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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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와 어소리입니다. 모음 삼법칙이 적용됐을 때 그 약서의 음절에 있는 소리는 마치 의와 어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들릴 뿐입니다. 들릴 뿐이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들릴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해요? 모음 제1, 2법칙을 적용해서 발음한다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전 속에서 저도 지금 저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실은 1, 2법칙을 적용해서 그대로 해서 약세 음절에 약하게만 해 라고 했으면 저런 걸 표기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기한 것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전이 다 일본 복사판이다. 쉬운 말로 그 100년 전부터 복사한 게 쉬운 말로요. 그 답서 배워보니까 그네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까지도 사전에 지금 인터넷 사전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설명이 없다 이거야. 설명. 그래서 그냥 어로 읽는데 그냥 이렇게 생기면 이것도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제일 정말 잘못 배운 거. 제가 지금 대표원 법칙, 모음 법칙, 대표원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 대표원 법칙은 이렇게 볼까요? 모음 제1법칙이나 제2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칙이랍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라틴어의 모음 발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라틴어에서 A자는요, 이거는 죽었다 깨도 우리말의 아처럼 발음합니다. 이 O자는 우리 한국어식 O라고만 발음해요. 한국어식. 그 다음에 이 U자, 요놈. 우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Y나 I는 우리말의 E처럼 발음해요. 이 O자 O로 발음하고 A는 A로 발음하고 바로 그래서 이건 예외가 없다고 해요. 모음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충돌이 아닌 나라에 외국을
초반어 배울 때는요. 빨리 쉽게 받아들여요. 글자를 통해서 저 말을 배워도. 자, 여기 지금 대표음이라는 게 뭐예요? 로마자 표기법의 그 중에서 모음들의 발음법이 대표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학교에서는 A는 R로 읽어라, E는 E로 소리 내라, 뭐 I는 E로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영어에는 전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는 전혀 적용 안 되는 것을 아주 지금 모르니까 할 수 없지. 그것은 뭐 죄도 아니지. 그렇게 배웠으면 그대로 가르치는데 오늘은 학기 연습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 저걸요. 뭐 잘 모르겠어. 에이 저번에 아무 소리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표음이라는 건 저거고, 네, 자음, 이제 할 것이 자음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이제 짧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처럼 각난달날 뭐 이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 자음 법칙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너무 간단해요. 자, 우리 한국어는 기역이나 미음, 기글, 리을, 미음, 기역 모두가 받침으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제가 굳이 그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 자음은 어떤 경우가 됐든 받침으로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모음 뒤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못하다. 영어는 우리 한국어처럼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자음과 받침으로 발음할 수 없는 자음으로 나뉜다예요. 근데 그 나뉜 중에도 받침으로 발음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거는 소리값으로는 6개밖에 없어요. 소리값. 우리말 기준으로 하면 소리값으로 하면 6개밖에 없는데, 알파벳은 영어에서 보면 C자하고 K자가 같이 기억 소리가 나죠. 문자는 2개인데 소리값은 내는 방법이 예를 들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은 같은 거예요. 발음법이. 이런 거. 그럼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머릿속에 두고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왜? 안 되는 게 다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그것만 익히면 당장 이제 모음 제1법칙에 제2법까지 함께 어울리면 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고, 그네들이 하는 식으로 내가 단어를 표현하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음 자음 법칙에서는요, 영어의 자음은 한국어처럼 받침으로 쓸 수 없다. 그런데 몇 개만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 넣는 것을 하나하나 넣으라면 이게 또 부담스러워요. 그냥 소리를 익혀보죠. 소리를 익히고 나서, 그러면 오늘 한 3분도 안 걸립니다. 다 익히는데. 따라하십시오. 영어에서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것 합니다. C, K, L, L 하지 마십시오. 다시 C, K, L, M, N, P, T, X. 8개예요. 다시 합니다. C, K, L, M, N, P, T, X, CKLM, PTX, CKL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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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X. 이거 한번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초면 됩니다. 8개 소리 내는데 1초면 한 호흡이 됩니다. 짧은 한 호흡에. 자, 다시 CKLM PTX, CKLM PTX, CKLM PTX. 영어에서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받침을 한번 지금 그 중에 포함되면 오케이. 당분간 내가 익숙해질 때 스케일러비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모음이 지금 자음이 붙어있는 게 이거 하는 겁니다. 이때 이걸 받침으로 하나 해 말어. 이걸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받침으로 발음할 거냐 말 거냐. 한국어 같은 무조건 모음 뒤에 자음 있으면 뒤에 모음 하는 무조건 우리 받침으로 다 발음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더라. 그런데 기왕이면 받침으로 발음하는 게 경제적일까요? 아니면 받침으로 발음하지 않고 또 새로운 음으로 발음하는 게 경제적일까요? 받침으로 발음하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 한국어가 현존하는 지구상 언어 중에 가장 진화했더니 여기서도 이미 증명이 돼요. 이게요. 우린 언어에서조차도 이 경제성을 추구하고 아주 전략할 수 있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영어에선 자음이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것과 또 발음할 수 없는 거로 나눠진다는데, 자,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다예요. 자, 그러면 제가 손가락 10곱을 또 대표해 봅니다. 지금 BTS에서. 자, 다시요. 하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순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의식을 하는 순간 있잖아요. 받침 못 알아? 그거예요. 받침 못 알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지고자 하는 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 보자고요. 자, 더 나아가기 전에요. 요걸 보고 넘어가자고요. 자, 영어에서는요, 두 가지를 자음을 하나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추 그러잖아요. 저 부추 그러면 우리말 기에 부추 두 음절이라고요. 그런데 영어에서 저 발음 어떻게 하냐면 부츠 합니다. 부츠. 자, 부츠 해야지. 이걸 부츠 하면은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부댔죠? 요 T가 받침으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얼른 그거에 받침 있는 거 지금 BTS 있네. 그로 어떻게 붓 해요. 발음해야 되는 말이에요. 붓 한 다음에 뒤에 붙이는 거예요. 붓. 그래야만 이제 정확한 편의들하고 똑같은 어법을 구사하는 거예요. 부츠 그러면 그게 뭐지? 그네들의 부츠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츠는 있어요. 부츠. 발음이 또 뒤에 또 뭐예요? 캣스에 캐치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잘못하면 캐치를 잘못 알아들어요. 캐치하면 캣스 해야 제대로 돼요. 그 다음 그것도 마찬가지. 프루츠 해야지. 프루츠 하면 국적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프루츠. 이게 뭐냐 그러면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받침 발음해야 되면 저게 저절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자음절은 동시에 발음할 수 없다. 이걸 아예 머릿속에 넣으라고. 영어에서는 절대로 없어요. 어느 경우에 나눠서 발음합니다. 두 개 함께 발음 안 해요. 요걸 원칙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영어가 영어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같은 자음 두 개 있죠. 아까 예를 많이 들었죠. PP, MM, LL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건 무슨 뜻이냐? 두 개가 있다는 뜻은 음절 나누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음이 두 개 있을 뿐이에요. 두 개가 나란히 있다고 해야죠. 그걸 두 개로 한국어 기준처럼 두 개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 자, 같은 자음에 두 개 인상 연속되어 있어도 발음은 맨 처음에 오는 자음을 한국어의 받침 발음처럼
발음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야? 썸 뭐가 아니라 썸 어로 해야 된다. M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개 발음하면 안 된다. 애플이라고 해야지 애플 하면 애플 하면 틀렸다예요. 왜? P가 둘 있다고 연속되다가 애플 하면 틀리거든요. 애플로 발음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왜 영미인들이 왜 애플로 들리는지 자 애플로 들립니다.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강세가 들어가고 약세가 구분될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애플 강세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그러면 뒤에 하는 겁니다. 애플 자유 애플 편하게 애플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네들처럼 발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세를 확실한 나머지 안 주면 마치 뿔 하는 것처럼 발음이 되어지고 있는 현상이지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로 발음해야 어로 발음해야지 워터로 발음하면 백날 영어를 100번 워터를 100번 반복해도 그 영원히 워터예요. 그런데 T는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잖아. 그러니까 받침 발음해 어로 발음하라 그래요. water.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천천히 water. 이거 평상 속도로 가면 어에서 water가 돼. water. 마치 water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죠? 실은 water로 발음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water 또는 water라고 발음을 해보면 아무리 해도 그 소리가 계속 그 소리가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미국인들이 하는 영어 그 구사법이 아니라고요.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받침으로 발음할 때 그네들처럼 그네들 소리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들리는 겁니다. 애플에서도 예를 보여드렸고 워러에서도 마찬가지로 워어로 발음을 해야 이것이 워러로 발음하는 것처럼 들릴 뿐입니다. 자, 좀 뭐죠? 하이픈 있고 하이픈은 앞에 뭐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LE 또는 EL로 끝난 낱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LE는 EL이 바뀐 형태라고 의식해도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모음에서 L로 끝난 이 모음이 있고 L로 끝날 음절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까 설명했죠. L자는 모음의 성격 그걸 많이 펼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리가 되나? 그나저나 왜 이 L자 앞에 모음도 없는데 왜 앞에 있는 모음 끌어안지? 바로 이렇게 하면 여기 이미 모음이 있잖아. 있으니까 당연히 끌어안을 능력이 생기잖아요. 좀 설명한 거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요? 지금 BL 어떻게 발음해요? 풀이죠? 이렇게 됐네요. 예. L자 앞에 있는 자음은 설사 모음이 없더라도 L이 끌어안고 발음한다. 그래서 blue, black 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apple 할 때도 그런 현상이에요. middle, 미들이 아닙니다. 실은 왜냐면 my들은 돼. my들. 왜? MID 하나뿐이기 때문에 뒤에 L이 하면 그건 my들이에요. 근데 D가 하나 더 들어가면 뭐예요? 두 개가 겹치면 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만 발음하는데 그 하나는 우리말의 받침처럼 발음하고서 넘어가는 게 middle. 이게 middle 하면은 이건 아니다. middle로 발음해야 가운데를 middle. 그러면 미를 하는 거 귀도 들리죠. 그게 뭐 이 음절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그대로만 해주면 요것만 명심해주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네들 하는 식으로 발음을 낼 수 있고 내가 새로운 말 익힐 때 저걸 그대로 적용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영어 자음에는
대별에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말은 유성음, 무성음의 구별이 없어요. 즉 유성음이란 뭐냐 그러면 성대가 울린다, 즉 소리가 안에서부터 올라온다 얘겠죠.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음은 어때요? 모음 아오 할 때 보면 성대가 많이 울립니다. 우리말도 모음 소리 할 때는 아 제법 성대가 울려요. 떨림이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자음이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누어지더라. 자, 유성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받침으로 발음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소리 내려니까 성대로 발음, 성대가 떨리게 자음 발음하려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이게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받침 사용 못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음이 유성음과 무성음이 있다면 어쩌면 아까 CKM의 PTX는 뭐예요? 무성음이라는 얘기고요. 무성음인들이 지금 받침으로 발음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유성자음의 지금 예를 들었고요. 여기 쭉 보면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무성자음 가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 CKLM의 PTX가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것과 뭔가 어울려진 것들이 지금 있다고요. C와 H가 어울려지고, 그 다음에 T와 H가 어울려지고, 이런 것들은 다 무성이에요. P와 H가 어울려져. 이런 것들이 지금 무성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8개죠? 실은 앞에 거 다, 요것만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 자음, 발음 규칙. 요게 규칙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네들이 발음하고 있는 그 습관을 보니까 이런 규칙성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음, 발음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규칙이라는 말, 요건 쓴 거고. 자, 철자법 규칙이라는 게 지금 뭐냐고. 정리하면 요거예요. 오늘 배운 모음 1, 2법칙. 그리고 자음, 발음 규칙이 적용될 때 이게 바로 철자법 규칙인 거예요. 이제 영민들은 이것 때문에 골문에 앓고 있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네들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아는 어린아이들 기준에서 최초에 텔레비전에서 글자를 가르칠 때 파닉스라는 걸 가르칩니다. 파닉스, 왜냐면 우리 같으면 파닉스 가르치지 않죠? 요렇게 두 개에서 이렇게 세 개가 올리면 이렇게 소리 내서 안 가르친다고. 그럼 당연히 그냥 가에다 기억하라고 각하고, 니은에 나에다가 니은 붙으면 나나고, 또 니은에 날라하고, 저절로 다 조합이 되는데 얘네들은 그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돼서 없기 때문에 하는 짓이 파닉스라는 걸 4-5살짜리 가르치는 겁니다. 동화책을 볼 때 요런 글자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소리 내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네들의 바로 이 언어에 또 표문자로서의 기능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 파닉스라는 거를 찾아냈고, 그거로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이 파닉스라는 거 이론조차가 그네들이 정립한 지 100년도 안 돼요. 그나마 이거 100년도 안 돼요. 이게 1960년대인가 50년대 그네들이 우리 후손들 좀 편하게 좀 어디 철자법을 간소화 좀 하자. 그러면서 찾아내서 이제 이걸 정리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하나는 지금 현재 그네들도 언어가 진화하고 있다는 게 이 안에 지금 숨어 있어요. 예? 한국어의 업, 상, 이, 덕 등이 들어있는 복잡 받침이죠. 복잡 받침을 발음하듯이 발음해야 하는 영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도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이게 증거예요. 자, 볼까요? 맨 앞에 있는, 지금은 이미 용도 폐기가 된 명칭이죠, 저거. 네. 요즘
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필름 했는데 저기 뭐 이미 지금 막 어디 있긴 있죠. 우리 용도 폐기됐다고요. 자, 저게 우리말식, 우리말 복잡한 발음법으로 발음해야 돼요. 저게 리을 미음이 있다고 가정해 먹어요. 리을 미음 밑에 받침이 있어. 왜? 모음 이라는 게 있고. 저 어떻게 발음해요? 뿅. 그 뿅. 그리고 이도 짧게 뿅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우리말처럼 길다면 뿅. 이래다 뿅. 이래야 되겠죠. 뿅. 짧게 뿅입니다. 그 다음에 우유도 어둠해요. 명. 이게 명. 이거 이음절하면 발음하면 우리말 기준으로 넣어서 명 하면 이음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네들은 지금 우리말의 복잡처럼 저걸 발음하고 있어요. 명.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몇 하는 것 같아요. 명. 그 다음에 뒷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캄 하면 리을이 없다면 캄이죠. 캄, 리을이 있으면 그 뒤에 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거는 요 R은 자 아까 이 명칭이 뭐였죠? 얘 명칭이 R죠. R. 자 그럽니다. 요게 지금 버예요. 여기까지 그냥 버했어요. 근데 이 버 속에 얘가 안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잘 보시죠. 버했으면 요거 R이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버가 되네. 지금 요까지 가는 거예요. 버 입술 내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제가 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거 합치는 거예요. burn. 우리말식 복잡한 burn. 그 다음 거 뭐겠어요?